결론적으로는 신용대출란에 기재하는 금액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서 자금을 회수당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대출이죠. 부동산은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출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는 주담대와 같이 진행하게 되면 LTV와 같은 각종 대출 비율 규제를 위반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용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었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된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대출의 용도 규제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용대출란에는 1억 원 이상을 기재할 수 없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신용대출란에 기재하는 금액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서 자금을 회수당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란의 기재 금액을 0원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면 회수당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신용대출란에 기재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 신용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시행되는 11월 30일 이후에 새로운 신용대출을 일으켰는데 기존의 신용대출이랑 합계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됐다면 새로운 신용대출을 일으켰던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새로 일으킨 신용대출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규제 시점 이후에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총 신용대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전액 본인 자금 및 부모님의 증여 또는 차용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규제기간인 1년 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신용대출은 환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고소득자분들은 규제 시점 이전에 이미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서 1억 원을 초과해서 한도를 열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신용대출란에 기재를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마이너스 대출은 매년 서류를 제출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규제 시점 이후에 만기를 연장하게 되는 경우 환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는 작년 규제 시점 이후에 만기를 연장했다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 대상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행 이전에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기존의 신용대출을 단순히 만기만 연장했다면 용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시점이 규제 시점 이전이라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란에 기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대출의 용도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행 신용대출에 대한 용도 규제는 실제로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 시점 이후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규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할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주택을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는 임원재 회계사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된 최신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